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예, 그래요. 자, 오늘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은 뭐 무방 쉬는 날이어서 쉬었고요.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시장 보니까 어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이제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종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 바라고,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한 교수 대표가 유망하게 괜찮게 보는 종목을 한미 반도체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한미 반도체를 한 교수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었고, 오늘 한 종목을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한 종목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잘 체크하세요.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장의 흐름하고 종목군들까지도 제가 요즘에 무료 카카오톡방에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시황하고 종목군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 카카오톡,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규수 대표가 지금 100% 무료 카카오톡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카카오톡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잘 들으세요. 무료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엠비엔 골드로 오시는 게 더 편해요. 엠비엔 골드로 오시는 게 편하고요. 엠비엔 골드에서 엠비엔 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여기 있습니다. 요걸 누르세요. 그리고 누르시고 나서 두 번째 동영상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매니저님들 유튜브 올린 거 보이시죠? 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대표가 최근에 올렸던 유튜브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주간 전략 이제 시작이다.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무방 내용을 유튜브로 올린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내용이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되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무료 카카오톡방 오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오시고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일경제TV 무료 한규수 대표 무료 카카오톡방 3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방입니다. 그 밑에 링크 주소 있죠. http 어쩌고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서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요걸 클릭하시면 바로 한 대표 무료 카카오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카톡방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 종일 채팅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점심, 저녁 정도 한 3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 드리고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거기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반적인 장세가 이제 조정이 끝나고 있죠.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카카오톡방에다가 무료 종목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어요. 가끔가다 뭐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종목만이 아니라도 저는 종목 많이 안 올려요. 제가 뭐 한규수의 한 큐에서 워낙에 종목군들이 이제 꾸준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많이 그렇게 소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방에 오시게 되면 아마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장세를 읽어 나가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시장을 읽어 드릴 거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쓰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된다고 하시니까 자, 카카오톡방에 오셔서 이번 조정장 끝나고 이 반등장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도 무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시장에 출렁거리면 여러분들 또 생각이 막 바뀌죠. 그죠? 출렁거리면 한 대표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 드리면서 흔들리는 거 잡아 드릴 겁니다. 잡아 드리거나 또 변화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니까 무료 카카오톡 오셔가지고 필요한 분들만 혼자 매매하시는 분 오신 분 필요한 분들만 오셔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매매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될 겁니다. 가끔가다 종목도 나가니까 매매하시다가 잘 되고 한 대표 믿음 가고 또 한 대표 덕에 또 수익도 많이 내신 분들 자 그분들은 나중에 VIP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료 카카오톡방 지금 이제 이런 거의 다 찼으니까 자 여러분 서둘러서 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다 됐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마감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단기로 직전 고점에 와가지고 좀 쉬어가는 과정들 쉬어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약간 좀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들이죠.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줍줍이라는 얘기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줍줍 남들이 가지고 있다가 버린 종목이라든가 이 줍줍이라는 것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죠? 지금 장은 이 줍줍을 좀 해야 됩니다. 줍줍. 지금 놀 단계가 아니에요. 놀지 말고 시장의 흐름하고 종목들 보시면서 줍줍 찬스. 줍줍 찬스 맞아요. 줍줍이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남들이 버리거나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좋은 주식이라든가 좋은 물건들을 이 구간에서 하나씩 주워 담는 겁니다. 옛날 말은 뭡니까? 이삭죽기. 그죠? 이삭죽기 하나하나씩 그 많은 거 한꺼번에 담지 말고 하나하나씩 좋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이삭죽기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한 구간이에요. 필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삭도 제대로 된 이삭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줍줍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줍줍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 제가 줍줍을 해야 되고 왜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새로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장세가 출렁거릴 때마다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다우지수가 2.9% 그리고 S&P 1.7% 나스닥은 1.5% 하락했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뭐 독일의 닥스 지수가 4.9% 폭등이 나왔고 프랑스 CAC 지수는 무려 7% 폭등이 났는데 일본 증시도 강보합선, 중국 증시도 강보합선, 중국은 약보합에서 마감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만 강보하고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좋은 시장이다. 시세를 준비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매일 하면서도 가다가 또 이렇게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또 시장을 보는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한 대표 무방을 안 들으면 또 흔들립니다.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한 대표는 맨날 시황을 딱 들어보시면 어때요?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고 뚜렷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편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께 분명히 입니다. 지금 이 구간 줍줍 파셔야 됩니다. 줍줍 찬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시장의 흐름은 바뀐 건 없어요. 오늘 파이자가 잠시만요. 자, 오늘 파이자가 백신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90%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식약처에서도 화이자 백신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도입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부진했고 또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 전강 후약으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함께해서 말씀드렸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이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백신 소식에 코로나 끝 기대감이 크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포커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코로나가 지금 당장 끝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백신이 취약계층과 그 다음에 고령층의 효과가 어떤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또 백신이 만들어지더라도 전 세계 각국 정부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골치 아프다라는 그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당연합니다. 이 엄청난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그 6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백신을 다 접종하려면 뭐 엄청나게 골치 아프고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대표가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지금 증권시장을 보면서 제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조만간에 이제 2600선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도 말씀드렸죠. 지수 고점 돌파 가능성이 큰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이끄는 첫 번째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월에 그죠? 백신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때요? 백신 나오고 있잖아요. 확인됐습니까? 그죠? 지금 증권시장은 이 11월 증시가 한국 증시를 터뜨리는 그런 강력한 분기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바이든 당선됐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백신이 11월 말 정도 나올 걸로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 결과가 일단 벌써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장세는 백신 개발과 미국 대선 이후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강도 높은 주가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현실화된 겁니다. 백신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대선 끝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한 대표가 11월 증시는 중장기 시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고 바로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시장의 강세장을 이끌 것이다 말씀드렸죠. 확인됐습니까? 자, 확인된 분들 3번. 확인된 분들 3번. 예, 확인되셨죠?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게 시황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황 분석이랍니다. 시장 분석도 모르고 시황 분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 예. 그거는 눈 감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그 안에서 적절하게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 창출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증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이치다. 현금 있는 사람들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주말 동안 쉬지 말고 포트폴리오 안 되는 종목부터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준비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른 이유가 여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백신에 대한 중간 결과 나왔고요. 이제 11월 말에 백신에 대한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물론 지금 백신에 대해서 아직은 성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급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죠? 맞아요. 백신 하나 지금 나왔다 그래가 전 세계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세요. 파이자라고 하는 업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뭐 비아그라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던 그런 업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랬던 기업들이 그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적인 그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백신 개발에 나선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 힘든 과정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백신이에요.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백신 제품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결과도 그렇게 타당하지도 않은 제품을 한꺼번에 그냥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저는 이 회사들을 믿는 건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대충 만들어진 그런 백신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정말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백신을 만들어냈거나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백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임상 중간, 3상 중간 결과가 너무 좋다. 효과가 90%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엄청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결국엔 파이자라고 하는 이 업체 그리고 독일의 바이온테크라는 업체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신중하게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중간 결과지만 그래도 중간 결과 효과가 90%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도 백신의 기본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60에서 70% 내지는 60% 이상 그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 11월 말에 파이자의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12월 초에 FDA 승인을 신청하겠죠. 신청하게 되면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미 그 흐름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 시장에서도 다 얘기했던 바죠. 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백신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워낙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크다 보니까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안 가져요. 그래도 주가도 갭으로 올라갔다 다 밀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겨내야 될 하나의 사태인 만큼 파이자의 백신 개발을 선두로 해서 조금씩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안에 좀 더 확실한 효과를 가진 백신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금 증권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악재에서 벗어나서 백신이라는 강도 높은 상승 모멘텀 메가톤급 호재를 바탕으로 장세가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보다는요 그죠? 지금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보다는 이 백신이 더 큰 호재예요, 여러분들. 막말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요. 이 백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백신이라는 재료만으로도 증시가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 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지금 장세는요. 지금 시장에 가다가 멈추고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전개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시장에 가다가 좀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과정이 전개된다고 해서 뭐 주식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팔아야 될 건 뭡니까? 부실주 잡주들. 응? 주가가 못 가는 종목은 팔아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폭락 나오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못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팔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 중에서. 그리고 장세가 돌아설 때 치고 갈 수 있는 뭐예요? 주도주,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매집이 필요합니다. 줍줍 조바심 내지 말고 좋은 주식들을 잡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에? 제가 VIP 오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고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대충 대응하다가 장세 퐁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달려드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이미 시장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중간 바닥을 찍고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시장은 3중 바닥까지 찍고 3중 바닥까지 찍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고점 매물들을 받아내는 과정이 나오고 이 마지막 고점 매물을 받아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튀는 겁니다. 악재가 없어요. 트럼프가 뭘 하든지 뭐하든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트럼프가 지금 뭐 이제 나머지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아마 마지막으로 뭐 아주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바이든의 행보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이든은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인으로 움직임이 이제 과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참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파이자가 이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볼 때 열받겠죠. 이미 열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모더나 나올 것이고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도 업체들도 나올 겁니다. 기대감은 이르지만 희망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강력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갭상승 출발 후에 어제 밀리긴 했습니다. 뭐 5% 이상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우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중가를 기준으로. 응? 무려 한 2년여 기간 동안 형성됐던 요 밀집대를 뚫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네, 어서오세요. 다우지수마저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가고 S&P 지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요런 가격대가 밀집대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중간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대선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백신 개발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갭을 올랐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호재가 모두 살아있단 말입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부양책 기대감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메가톤 코 호재가 모두 다 살아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5번 쳐보세요. 에?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도 백신 개발 기대감, 부양책 기대감 두 가지 메가턴급 호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가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서 조금 더 출렁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튑니다. 이게 언제 튈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재료라든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재료라든가 모멘텀은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것이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온다. 그건 예측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옵니다. 시간은 걸려도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 미국 증시는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마지막 고점 매물을 받는 이 구간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에 대한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가서 약간 출렁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엔 뭡니까? 그냥 가든지 좀 쉬었다 가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엔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당장이라도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구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잡아야 돼요. 뭘? 종목을, 주도주를, 좋은 주식을 줍줍 분할해서, 제가 보기엔 분할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에? 주식으로 좀 돈을 벌겠다면 한 대표 무방 내용들 들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살아나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면 어떡합니까? 움직여야죠. 그냥 마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들고 있지 말고, 현금 있으면 과감하게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들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을 빨리빨리 옮겨 타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빨리 좋아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줍줍 과감하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이 구간 집중적인 매집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들 하시고 많이 고민들 하시겠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초반에 움직일 때는 떨어질 때도 늦게 떨어지다가 초반에는 올라갈 때도 늦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반 가면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는다 그랬죠. 그죠?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코스피가 만약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로 비중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 보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는 얘 진짜 가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이제 탄력이 붙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분명히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물량 털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만 기관들도 무조건 코스닥을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눌러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장세에서 기관들, 외국인들 코스닥 종목 턴다고 그래가지고 코스닥 종목들 많이 폭락나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코스피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코스닥만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물 시장과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얘네를 중심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요, 나중에 코스닥에 대해서 쓸어 담습니다. 코스닥 날라가요, 여러분들. 뭐 제가 한두 번 봅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 직전 고점에서 나오는 이 구간들, 직전 고점에서 나오는 이 쉬어가는 구간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 코스닥 시장 요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세가 초반에 만들어지고 주가라는 건 뭐예요?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 아닙니까? 이런 낮은 가격에서 대바닥권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서 주식을 과감하게 담아야 나중에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주식을 눈으로 하다 보니까 막 상한가 쳐야 막 그때 쫓아갑니다. 그죠? 장대양 보세요. 그때 쫓아가요.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가면 주식 안 산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장 좋아질 때마다 VIP로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어라고 얘기해봐야 안 사거든요. 근데 VIP 오시면 그나마 사요. 사십시오. 좋은 주식이 널렸습니다. 진짜로 널렸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주식을 하지 말고 제가 맨날 시장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가치를 분석하고 기관의 수급 분석하면서 차트 패턴상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거는 매매 포인트 좀 빨리 잘 잡아가지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생 덜 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명확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기업 가치 좋고 실적 성장 가치 좋은 정보들 그거 쓸어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순간에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수 뭐 이만큼 가가지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쫓아가면 이만큼 못 먹죠. 또 올 쫓아가가지고 부담되죠. 아무리 좋은 정보 또 가다가 눌립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 좋은 위치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로우 리스크가 적은 위치에서 주식을 잡을 때 안정성과 그리고 대시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구간이고 이미 코스피는 직전 고점까지 갔고요. 이미 직전 고점까지 갔습니다만 이게 뭐 많이 오른 겁니까? 뭐 이게 뭐가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뭐가 많이 올랐어요? 응? 최근에 떨어진 거 그냥 제자리에 온 것뿐입니다. 그죠? 주봉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주봉 보세요. 지난주에 장대 양봉 세워놔서 이번 주에 또 양봉 나오는 거 보세요. 분명히 있죠?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짧고요. 조정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 기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장 기조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강해요. 2017년, 2021년 한국 증시 강세장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 갑니다. 주저하지 말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공략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왜? 다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의 대선 끝났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다 백신 이제 나올 겁니다. 중간 결과 나왔고요. 최종 결과까지 이제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것이 글로벌 증권시장의 본격적인 강세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 3분기 GDP 성장률 좋고요. 우리나라 경제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외신이 한국 경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크레딧 스위스가 한국이 최대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런 리포트가 뭡니까? 외국인 투자거래 자금을 이끄는 그런 호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환율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원달러율. 그죠? 환율이 이제는 1,000원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원달러율이 떨어집니다. 원달러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제 현지화, 세계 현지화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 많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제 외국계 자금은 환차익을 노리고서 더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대신에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저는 여기서 뭐 폭락까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외국인들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 자금들과 더불어서
주변 여건,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의한 주가 반등 장세가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월봉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사상 이제 코스닥은 20년 내 최고가 930선 돌파 가능성 높아졌고요. 그리고 코스피 2600선 돌파 가능성 높아집니다. 2600선 돌파하면서 또 뭐가 생각납니까? 2744포인트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죠? 뭡니까? 한국 증시 내년에도 오른다. 이미 증권사, 저는 이미 이 리포트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큐를 통해서도 저는 그 코스피 2600선 돌파, 사상 최고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한큐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증권사를 중심으로도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중 유동성 회수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중 유동성 회수하면 그나마 살아나야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글로벌 경기 한순간에 작살납니다. 엄청난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증시는 엄청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미 시세는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주식을 잡은 분들은 벌써 수익이지만 그만큼 조금 늦은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이 반등은 이제 시장이 간다라는 그냥 신호탄 정도입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단기 상승 때는 충분한 기간 추적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시장이 간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쏜 거니까 더 이상 시황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더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더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현금 있는 분들 주저할 필요 없어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포트폴리오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종목 팔지 어떤 종목을 들고 갈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한규수 대표 정현 게시판에다가 종목 진단 올려놓으시고 VIP 오시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 정리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 언제쯤 현금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주식을 배팅을 못하고 어떤 종목 살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하죠? 안 돼요, 혼자는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VIP 가입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벌써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종목입니다. 이제 진짜 종목. 그동안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5G 반도체 2차전지 소차다. 요 4개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강조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시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자가 백신 개발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파이자가 백신 개발이 임박하다 보니까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온 섹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항공? 그죠? 면세점? 카지노? 이런 종목들하고, 자, 그런 종목들하고 또 뭡니까?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참여여행, 노란여행, 모두투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모두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한 대표가 오늘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방송에 나갔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처음 제가 얘기합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갭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엔 갔다가 다 밀린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직은 좀 조급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직은 좀 더 최종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 의해서 쟤네들의 주가가 다 밀린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아직도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뭐 여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거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징글징글하게 힘들었고 물려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죄다 털어낸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에? 그런 사람들이 다 털어낸 겁니다. 모두 투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음봉 나와버리죠, 여러분들. 바닥에서 있었던 사람들, 물려있던 사람들,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저만큼 올라오니까 털어낸 거란 말이에요. 에? 하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행주들은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여행주들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그 중국 한알령부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일 무역전쟁 7월달에 있었고 작년에 7월에 있었고 코로나까지 아주 이 세 가지 엄청난 악재들 때문에 그 여행주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입니다. 그죠? 일본은 일본 하나, 중국은 중국 하나밖에 없는 건데 뭐 전 세계적인 여행 자체가 완전히 뭐 멈추다 보니까 고사위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재료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갭으로 급등을 해버리죠, 여러분들. 근데 못 갑니다. 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리구십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제가 이 여행 관련주를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아마 무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하고요. 무방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여행주들은 이제 조만간에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쭈쭈해야 된다. 조금씩 물량 잡아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가 밀린 이 음봉은 오히려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갔다가 잘 들으세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똑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투어로 제가 통합을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이제 가격대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제가 하나투어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갭으로 왔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갭으로 이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행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밀렸단 말이에요. 백신 성급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죠. 하지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짝 눌리거나 살짝 기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 넘어갈 겁니다. 뭐 중장기로 볼 건 아니에요. 한 방, 두 방 정도 장대 한번 나올 때 털고 나오는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소폭의 내일부터 소폭의 추가적인 반락세가 나올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해 볼 만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11월 둘째 주죠. 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눌림 주고 한두 개 정도 장대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반등이 대비를 해서 제가 보기엔 11월 말까지 갈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참전 여행 같은 종목들은 이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분할 매집을 한 번 정도 해볼 만하다. 거기다 주가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밀리면 조금 밀리는 거고요. 밀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백신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장대 항목이 나올 건데 이번에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예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그 반등이 대비하는 그런 전략 정도로 단기 관점에서 이 종목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전인 같은 종목들은 내일 이후 소폭의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저가에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건들면 안 되고요. 제가 그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여행주들은 대응하셔도 된다.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7번. 아셨으면 7번.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전역 똑같습니다. 자, 이 여행주들만 잘 매매하시고요. 매매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눌림 나올 때 들어가셔서 저가 매수한 다음에 장대 항목 한두 개, 자신 없는 분들은 하나만 나와도 털면 되고요. 그래도 뭐 스스로 대응이 좀 가능한 분들은 한 두 방 정도까지 보시고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제법 클 겁니다. 그 수익 내시고요. 그 수익 낸 자금은 분명히 여러분들 뭐 VIP 회비 이상 나올 거예요. VIP VIP 회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만큼 지금 장은 기회가 크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중장기로 보려면 중간에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두 번 정도 반등은 더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그 여행 산업이 본격적으로 막 그 개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백신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한두 차례 강한 반등 정도 보고 여러분들 보셔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고요.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관점 아시고 매매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그렇게 VIP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여행 관련주들은 여행 관련주 그렇게 보시고 여행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잘 보세요. 여행 관련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잘 보시면 여행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이 뭡니까? 파라다이스 GK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혜주가 될 겁니다. 갭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광군제라든가 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재료들도 있어서 얘네들도 그나마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해 뭐 11월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피해주들은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백신이 만들어짐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주로 묻어두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파라다이스 어떤 이런 그 면세점 관련들도 그런 관점 보시면 바라고. 자, 그리고 보험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증권주들 요거 잘 들으세요. 제가 뭐 종목 시장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들을 따로 추천드리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180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여행 관련주들하고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는 그동안 얘기도 안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단기간에 걸쳐서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여행 관련주 말씀드린 것이고 더불어서 얘네들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험주들입니다. 보험주들은 여러분들 보험주들은요. 자, 잠시만요. 이 보험주들은 그동안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락했죠. 이 보험주들은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운용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가게 되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는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까지 왔습니다만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리는
저는 바닥은 친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주들도 금리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졌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주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 DB손보,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초저가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험주들도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단타를 치시거나 하실 분들은 어쨌든 간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도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백신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는 바닥입니다. 금리는 바닥권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은 걸립니다만 실질적인 시중 실세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험주들도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은행주들도 그래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은행주는 그동안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죠.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은행주들과 보험주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백신 개발에 따라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증권주들도 똑같습니다. 증권주들은 금리 인하보다는요, 금리보다는 증권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조만간에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만간에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권주들은 지금 이 정도의 시장으로 가지고 주가가 뭐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화랑장세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주들도 브로커리지 수입에 대한 기대감,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권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바로 여행 관련주들과 함께 카지노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까지 그나마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단기 수익을 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저는 그 얘네들보다 그 안에 저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토라든가 참 좋은 여행 이런 여행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섹터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보자. 아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금융주들과 카지노, 면세점, 여행주들 백신 개발에 따른 수혜주로서 중장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인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자, 이해되시면 1번. 네.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은 바로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짐에 따른 변화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종목을 중심으로 전혀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뭐 현금 여력이 있거나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보험주라든가 얘네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 와중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여행 관련주가 좀 낫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지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부담 뭐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량 정도만 투자원금에 대체적으로 한번 5에서 10% 정도만 소량 정도만 들어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만들어짐에 따른 종목들의 순환 흐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게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된 구간입니다. 자,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그럼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백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6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2, 3년은 2년 이상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있죠? 뭐 기사에도 봤습니다만 50대 이하는 아마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어떤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여행으로까지 이어지기는 뭐 어려워요. 그래서 걔네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나 이제 중기 관점에서는 뭘 바라냐? 중기는 뭡니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주도주. 그죠? 중기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죠? 방금까지는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 말씀드렸고 여행주들을 보자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바닥권이니까. 그죠? 그렇게 했고요.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똑같아요. 안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똑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와 얘네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L전자, 디스플레이 실적 호전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통신주들은 시간 걸릴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 현대기아차 등도 올라올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여전히 나머지는 주도주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여기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이미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 올랐었죠. 얘네 시간 걸릴 겁니다. 조정 들어갈 거예요. 못 올라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그죠?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이오 제약주 건들지 마세요. 많이 빠졌다라 가지고 와 최저점 매수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진단키트, 그죠? 인공호흡기, 소독제, 엑스레이, 방호복, 마스크, 원격 진단 다. 그러나 코로나의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또다시 뭡니까? 미래 성장주를 또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대표적인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더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더라도 쉬었다 또 가는 겁니다. 삼성 SDI가 LG화학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만간에 저는 사상추가 경신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현대차보다 기아차 현대차가 더 좋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기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요, 좀 골치 아파졌어요. 골치 아파졌습니다. 시장도 좋아요. 시장도 좋습니다. 시장도 좋아요. 그런데 유망 섹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유망 섹터.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만한 유망 종목 섹터가 더 월등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낙폭과됐던 유통주라든가 여행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매매 전략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고 바이든노믹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가 부각이 된 것이고요. 저는 이 풍력은 좀 변동성이 커요. 가격대도 좀 낮은 종목들이 많고, 그런데 태양광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규모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과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바이드노믹스라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1차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저는 일단 얘네들은 곧바로 못 가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전기차, 2차전지, 수소,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자, 글씨가 개판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얘네가 뭡니까? 그죠? 바이든의 그린 뉴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바이든 당선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세가 났고 1차적으로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은 단기로 호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분간 곧바로 못 가고 쉬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한두 개는 조금씩 갈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곧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쉬었다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중장기 2단 상승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 피해주였던 낙폭과대주를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 관련주를 다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가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지금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DNT 갖고 있었는데 DNT 털고 나왔어요. 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털고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잡았던 종. 그래서 털고 나왔어요. 2차전지가 가더라도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간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시장의 기존 주도 섹터 중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5G가 남아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엔 5G하고 반도체 쪽도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뭐 바이든 관련주, 뭐 이슈나 테마주는 아니죠. 근데 뭡니까? 하나의 신성장 산업 아니에요. 특히나 5G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트럼프 관련주로 묶였습니다만 이젠 바이든 관련주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바이든이 오히려 5G에 대한 투자 규모가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또 한 가지는 5G는 그동안 올해 5G 관련주들은 어떤 올해 글로벌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2차 상승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못 갔었죠.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백신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죠. 그죠? 5G 아직은 주목하자라는 점이고요. 반도체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오늘 막판에도 FST라든가 또 뭐 PSK테크, 테스 일부 종목들 미미하게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뭐예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죠? 뭘 또 오르차 좀 다른 종목들도 많이 못 갔어요. 여러분들 급하지 마세요. 뭘 또 오르차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하고 또 올라갈 땐 늦게 올란다고 뭐라 그러고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가시면 결국엔 갈 종목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는 잠시만요. 자, 반도체는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삼성의 TSMC를 잡기 위한 그런 반도체 수는 앞으로도 2,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이라도 반도체 장비들의 반등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도체하고 5G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바이든 당선 기대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얘네들도 충분하게 조정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한교수 한큐를 통해서 SP올세라고 뭐 일진다이어 정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얘들도 서서히 계속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로 2차 전지만 좀 올라가지고 지금은 추격 매수가 좀 부담이 되고 하는 구간입니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바닥을 치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는 5G 반도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자,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슈나 테마라는 관점보다는요. 미래 신성장 산업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죠? 4차 산업혁명 관련주고 수소 산업, 수소 에너지, 그죠? 그린 뉴딜 정책, 그에 따른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대표가 뭐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주가 뭐 아직 별다른 반등은 없습니다만 아직은 그 시각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제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들은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디바이스엔지, 뭐 오션 브릿지, APTC, 사이맥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한 듯한 양상입니다만 결국에 나중에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날 때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라든가 5G에 대한 관심, 그리고 2차 전지,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 걔네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바이든 관련 하나의 테마 이슈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뭐 여행주라든가 그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의 단기적 순환 반등 정도를 노리는 그런 매매가 지금으로서는 딱 맞다. 그렇게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리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제가 오늘 무방 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만 올라가면 다 대박 터질 것 같죠, 여러분들? 절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다고 했죠? 시장이 살아난다고 절대 대박 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처럼 시장이 갑자기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변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1억 정도 투자 원금이 뭐 1억 정도를 기본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1억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종목을 뭐 100개, 200씩 가져가요? 돈 못 벌죠, 여러분들. 이 안에서 10종목 안짝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데 어떻게 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겁니다. 단기로 볼 종목은 일단 단기로 가되 여기서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단기로는 한두 종목만 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반등에 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중심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발로 끝나는 종목은 단발로 가는 것이고요. 중장기 종목도 요만큼 갈 수 있는 종목보다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맞겠죠. 요만큼 가느냐, 이만큼 가느냐는 뭡니까? 업황 전망에 따른 겁니다. 업황 전망. 업황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많이 좋아질 것인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거 이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지금 요 구간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지만 요 구간은 우리가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섹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백신 관련주 피해주였던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에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결국엔 주도주 그죠? 예, 반도체를 선두해서 5G, 2차 전지,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였던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는 단기로 좀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가는 포인트를 잡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순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자,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 무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전략이 좀 달라진 겁니다. 섹터별 전략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 전략이 달라진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섹터별 전략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VIP 회원님들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TV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방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우리 방에서 하는 전략은 똑같아요. 기존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었던 여행주를 중심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한번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여행주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섹터는 뭡니까? 그죠? 반도체를 선두로 해가지고 5G,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2차전지까지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주목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수소 에너지까지 들어가고, 카지노 들어가고, 금융주 들어가고, 이런 매매 못하죠? 얘네들은 어차피 먹어봐야 잠깐밖에 못 먹는 것이고 단기 수익밖에 못 내는 거예요. 얘네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쪽 섹터는 그렇게 단기 매매로 가는 것이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중장기로 불려둘 섹터는 뭡니까? 여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행주들 중에서 지금 하나투어라든가 모르투어, 참전 여행 정도, 얘네들 전략 각각 분명히 세워드렸습니다. 내일 이후부터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상태고, 여기서부터 급반등이 한두 번 정도 나오게 되면 털어내는 관점으로 보셔라는 얘기를 했었고,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여전히 한 대표가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시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니까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사고 팔지 매매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매매 포인트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좋게 보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여전히 시장에 주시면 반도체를 선두로서 5G, 2차전지, 수소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무섭다라 그래가지고 그냥 찔끔찔끔 매수 들어가고, 막 올라가면 쫓아가고, 오늘 이쪽 올라가면 이쪽 쫓아가고, 이쪽 올라가면 저쪽 쫓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그래요. 주도주는 여기 있습니다.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가요. 그러다가 옆에서 어떤 종목이 잠깐 올라가다 폭 빠지고, 잠깐 올라가다 폭 빠지고, 잠깐 올라가다 폭 빠집니다. 많은 종목들이 잠깐 올라가다 폭 빠지는 이런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를 자꾸 이런 종목에 눈이 돌려요. 얘 올라갈 때 얘네들은 요만큼 올라가고요. 얘 올라갈 때 얘네들도 튀었다고 요만큼 올라갑니다. 얘 올라갈 때 요만큼 또 올라갑니다.
결국에 다른 종목 주식으로 순환매가 돌 때 주도주는 야금야금 찔끔찔끔 계속해서 대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집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고요.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VIP 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드렸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 확인시켜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한 내역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월 달도 오늘도 우리가 한 종목 차익 실현했습니다.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들 하나씩 지금 11월 달 장이 좋아요. 오늘도 아까 제가 차익 실현했다고 그랬죠? 꼭 했고, 그죠? 그러면서 수익 나는 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일 단계예요. 아셨죠? 지금은 뭡니까? 꼭 이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주도 섹터, 중장기적으로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이 주도 섹터권의 종목군들을 마지막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점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5번 부탁합니다. 자, 5번. 예,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별도로 VIP 방송 화면만 보여드리고요. 요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158068하고 0234904678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이거 위기 아니에요. 가고 나서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움직이시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내일도 자, 성공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희망님.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